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원정대 여러분. 지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점심을 해먹을 건데 오늘 메뉴는 제가 비빔면에 삼겹살로 어제부터 딱 그렇게 먹어야겠다고 좀 정해놨는데 카메라를 왜 켜봤냐면 제가 아무래도 좀 예전에 찍은 영상들을 차근차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저의 근황을 이렇게 앉아서 좀 말씀드린 지는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지켜봐주시는 우리 지구대분들과의 그런 좀 끈끈한 본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의 겉모습만 봐주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 그냥 앉아서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것저것 먹으면서 편하게 조곤조곤 좀 여러 가지 토크들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 비빔면 구하려고 오늘 이곳저곳 동네 마트를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비빔면을 조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바뀌었네? 엄청나게 탐스러운 볏짚 삼겹살이네요, 여러분. 우와, 다 먹을 수 있을까? 우와, 대박이죠? 고기 너무 잘 구웠다. 사과 주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먹으면서 찍는 앵글은 처음이어가지고 딱 넷플릭스 틀어놓고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 틀어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쵸? 제가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다시 시즌 1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뉴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앞에 시즌을 또 다시 보고 막 이런 편은 아닌데 제가 드라마 25, 21에 진짜 이렇게 과몰입을 해본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저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막 떠있으면은 또 클릭해서 보고 막 이러거든요. 정말 그런 바람직한 과몰입 시청자의 자세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진짜 저는 마지막 화 봤을 때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요새는 TV에서 저녁 시간대에 재밌는 걸 안 해가지고 넷플릭스를 좀 자주 봤었는데 딱 밥 먹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짜리 뭐가 좋을까 하다가 기묘한 이야기가 또 뉴 시즌이 나온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봤는데 남동생도 좀 재밌게 보고 있고 저희 엄마도 재밌게 보시고 있고 그래서 그게 워낙에 무섭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25, 21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잊어주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캐릭터들도 다 너무 애기였고 막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까먹었던 것들이 되게 오랜만에 보여서 저도 좀 새로 보는 것처럼 같이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황 토크로 알려드릴 저의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 저 휴학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인스타로 저를 접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인스타 스토리를 그런 거 올리고 하면은 학교를 다닌다는 걸 티를 안 냈다 보니까 지원님은 요즘 뭐하고 사시는 거지? 학교를 다니시나? 약간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안 가지셨다면 조금 쇼킹한 소식이 되겠지만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자퇴까지 할 거거든요. 되게 의미심장하네.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Q&A 영상에서 학사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겨울방학 동안 좀 편입 학원도 그렇고 이런저런 좀 컨설팅 비슷하게 상담을 좀 받으러 다녔었는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학사 편입으로 편입을 지원하는 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편입을 12월 달에 지원을 하는데 졸업을 그 다음 해 1월에 하잖아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12월에 지원을 할 때에 졸업학년인 2학기 성적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편입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2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이라는 완벽한 그 학사학위 학점이 필요한 거여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학사 편입을 하는 거는 애초에 그냥 안 된다고 하셔서 저는 근데 목표가 학사 편입이었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대면으로 다니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휴학을 신청을 했고 3월부터 저는 학은제라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 대학교라고 할 수 있죠.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 그걸로 학점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수한 휴학생은 아닙니다. 지금 수업도 듣고 있고 학점도 정말 많이 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휴학이라는 게 대학교에만 있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학교 다니는데 나만 쉬고 있는 그런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휴학을 하려고 휴학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걸 제 자신도 알지만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가 방치된 상태인 그 기분이 휴학을 했을 당시에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엄청 불안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불안감이 너무 완전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휴학을 해놓고 저는 어쨌든 뭐 학은제든 자격증이든 편입 영어 공부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휴학을 한 거지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제 손에서 놓아버리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그 부담감? 무게가 상당히 전 진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3월달이. 분명 제 자신한테 엄청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막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독학사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진짜 집중이 안 되고 너무너무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휴학이라는 게 이렇게 타격이 클 줄 몰랐어요. 아 그냥 내일부터 학교 안 나가도 되네 너무 좋다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런 게 이제 어른의 삶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휴학을 결정하고 휴학계도 내로 학교도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커뮤니티에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 했던 그 2월에서 3월 정도가 되게 심적으로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의 것들을 좀 말씀을 안 드렸다 보니까 인스타 무물에서도 그렇고 지원님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뭔지 궁금해요. 어떤 자격증을 왜 따시는 거예요? 무슨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먹을 때 멀티태스킹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밥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그렇다 보니까는 항상 저 혼자 말을 엄청 하고 있고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 보면은 상대방은 밥을 다 먹었는데 저만 밥이 이만큼 남아있고 그래서 저와 먹방은 적합한 컨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먹고 후식 타임이 또 있거든요. 후식 먹으면서는 그래도 좀 대화를 편하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한 입.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바로바로 쫀득쫀득 찰떡 아이스 홈이라고 뒤에 홈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네요. 그 찰떡 아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핑크색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나온 것 같거든요. 항상 마트 갈 때마다 궁금했는데 한번 사봤습니다. 우와. 사실 찰떡 아이스는 그 초록색 떡이랑 먹어서 맛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만 먹어도 맛있을까?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 무슨 맛이지? 되게 정확하게 무슨 맛일까요? 핑크색이지만 딸기 맛은 절대 아니고 되게 팥인가 보다. 팥 같은 그런 맛이 있거든요. 오호.
떡도 들어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아무래도 편입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말하는 시험들 그리고 자격증들이 다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편입 준비하기 전에는 정말 들어본 적 없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씩 덧붙이면서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실 수 있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2월 달에 제가 봤던 시험은 독학사라는 교양과정 1단계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매경 테스트라는 매일경제라는 신문사에서 만드는 그런 경영, 경제, 시사 문제들을 다루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어디 대학교 경영경제학과에서는 그 시험의 특정 점수를 만들면 뭐 졸업 논문을 대신 해주기도 한다는 그런 나름 좀 되게 유명한 자격증인데 독학사라는 자격증은 이건 자격증은 아니고 독학사라는 시험은 뭐였냐면 독학학위제라고 이거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총 4단계까지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1단계는 3월달, 2단계는 5월달, 뭐 3단계는 7월달, 뭐 4단계는 11월달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총 4번의 시험을 단계별로 치른 다음에 특정 점수들을 달성을 해서 학점을 취득을 하면 4년제 대학을 나온 것과 같은 학사학위를 주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4단계까지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이런 일반 대학생들 그리고 뭐 학은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그냥 학점을 좀 취득하기 위한 용도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사회학개론, 경영학개론 이렇게 5과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난 정말 이 독학사랑 매경 테스트에 뒤통수를 아주 시게 맞았어요. 그 시험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알아보실 때는 독학사랑 매경 테스트 이 2개 정말 쉽게 딴다고 알려져 있는 자격증들이거든요. 독학사 1단계 진짜 한 달, 3주 정도 바짝 공부하면 5과목 다 딸 수 있다. 그래서 이 5과목으로 20학점을 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게 국가에서 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존 기출 문제들도 공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하지 않는 그런 시험이었고 시험 출제하는 곳에서 과목당 뭐 시험 범위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5과목 모두 다 시대고시 문제집을 구매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시험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험이라 그런지 교재 자체 오타도 되게 많고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계속 공부할 의욕도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를 풀고 나면은 점수가 점점 오르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터득하려고 모의고사를 문제를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학사는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고 진짜 매일 하나씩 새롭게 한 세트씩 푸는데도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헛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 출제 범위도 정말 감이 안 잡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니까 진짜 공부할 의욕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독학사 과목 중에 경영학개론을 준비를 하니까 그거 하면서 매경 테스트도 경영, 경제 관련된 거니까 같이 문제집을 또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웬걸. 독학사가 제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2월 동안 매경 테스트는 사실 공부를 거의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독학사에만 정말 올인을 했던 한 달이었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는 시험 자체에도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온통 비효율적인 것들의 총집합이었던 시험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진짜 국가에서 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너무 분노의 독학사 시험을 보고 저는 진짜 1교시가 국어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우리가 어쨌든 마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푸는 것들이지만 진짜 이런 거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진짜 잘도 찾아냈다. 이런 문제들을 쏙쏙 골라서 40문제를 가득 채워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국어는 진짜 저희가 공부했던 그 문제집에 나와있던 범위에서 정말 많이 벗어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1교시 때부터 국어는 일단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국사도 제가 정말 고등학교까지 한국사를 이렇게 쭉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정말 처음 보는 내용들도 많았어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국사도 약간 애매했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저는 영어도
그리고 와, 영어도 전 제가 배신을 당할 줄 몰랐다니까요. 제가 영어는 사실 거의 공부를 안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영어도 문제집으로 풀어보니까 제가 합격 점수가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도 영어도 문제집을 풀었었거든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학점을 일단 따야 되니까. 영어는 문제집에서 모의고사 풀 때도 점수가 들쑥날쑥 했거든요. 난이도가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발 쉽게 나와라, 쉽게 나와라 했는데 영어는 그래도 좀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풀면서도 아, 영어 좀 합격 점수 나오겠다 생각을 했고, 경영학개론이랑 사회학개론을 마지막 3교시 때 보는데 사회학개론은 사실 제가 처음 공부해본 분야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수능도 준비를 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그런 사회학자들 이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 자체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접한 거였어요. 그래도 거의 암기 과목이겠거니 하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때까지도 좀 긴가민가 했고요. 그리고 경영학개론도 제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 3년 정도 경영을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그 경영학개론은 또 다르더라고요. 경영학개론도 그냥 거의 암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두 개는 제가 합격을 했을까? 안 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국학사가 또 결과가 엄청 늦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시험 보고 한 3주 정도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총 3과목을 붙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간당간당한 커트라인으로 붙었지만 그래도 영어, 사회학개론, 경영학개론은 붙었습니다. 국어랑 국사는 정말 재밌는 점수로 떨어졌어요. 아깝지도 않은, 아쉽지도 않은 점수로 떨어졌고 난 한국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독학사라는 시험을 위해서 저의 겨울방학을 바쳤었고요. 매경 테스트도 접수를 해놨었는데 공부를 거의 안 했으니까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매경 테스트 시험이 참 재밌어요. 풀다 보면은 은근 내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게 만들어, 나를.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또 매경 테스트를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3월 한 달은 학은제로 온라인 수업들 듣고 그리고 이제 매경 테스트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좀 2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진짜 놀러를 하나도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3월엔 좀 사람들도 만나고 전시회 같은 것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퍼스널 컬러도 진단을 받았는데 이건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고 매경 테스트 시험을 제가 4월 2일에 보고 왔는데 결과가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또 떨어졌습니다. 4문제 정도만 맞췄으면 합격이었던 건데 이번 것도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나 너무 잘 봤으면 어떡해? 막 이런 자신감에 차올라가지고 그랬던 시험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사수죄거든요? 괜히 공부 안 하고 시험만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원서비만 엄청 쓰고 괜히 사수라는 타이틀이 붙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매경 테스트도 돌아오는 달에 또 한 번 더 도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이번에 좀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붙으리라 붙어야 된다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비전공자인데 2주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다. 3주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분들 막 3일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다. 이런 후기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가 그렇게 공부를 또 열심히 한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그렇게 막 죽어라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을 바라는 게 너무 욕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진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써보는 달들을 가지면서 느낀 점이 저는 정말 공부만 하는 사람은 못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어른들이 괜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있다, 시기가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잡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오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붙잡는 저와 너의 21살을 이렇게 보내고 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라고 유혹하는 악마의 지원이 정말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이제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진짜. 학원을 다니는 게 다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단어도 외워야 되고 진짜 공부할 것도 많고 토익만 하는 게 아닌데
정말 마음 다잡기가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공부들이 대학이나 학교처럼 정확하게 이제 어떤 특정 선생님, 교수님이 공부 범위를 가지고 어떤 과제들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다 제 스스로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서 터득해서 그런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들로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스스로 학습하고 터득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일상은 그냥 화목금에는 토익학원 가고 비는 요일에는 피팅 알바 꾸준히 계속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는 요일마다 이제 뭐 지인들 만나거나 틈틈이 편집하고 추가적인 공부하고 그렇게 좀 일상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은제 수업도 은근 챙길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게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휴학은 했지만 정말 바쁜 휴학생의 삶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많은 자격증 시험들을 왜 하고 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월에는 독학사 2단계도 한 과목을 또 취득을 해야 되고 6월 달에는 SMAT라는 자격증 1급도 취득을 해야 되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사 편입이라는 그 편입 자체가 2년 동안 4년제를 다닌 것과 같은 학점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2배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고요. 왜냐면은 2년 안에 4년짜리 학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공부해야 할 양도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도 2배로 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한마디로 쉽게 정리를 하자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공부들 그리고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그냥 달마다 시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할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너무 입으로만, 말로만 여러분께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할 거예요 라고 말씀만 드리고 뭔가 해내는 게 없으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저도 좀 이제 뭔가 그렇게 드러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일단 궁극적으로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후자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 멈춰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이제 앞으로 또 발전을 하고자 투자하는 그런 1년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제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지금의 그런 폭을 넓혀놓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러 와주시면 저는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들을 또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저번 주에 받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곧 올라갈 건데 제가 과연 쿨톤일까요? 웜톤일까요? 저는 제 자신이 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변함이 없었지만 나름 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또 여러분이 어떻게 봐주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이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으니까 되게 팥 맛이 엄청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픽들을 제가 적어놨던 것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기는 했는데 워낙에 횡설수설하게 말을 해서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요즘 근황들을 이렇게 좀 캐치업하면서 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의지가 들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이 안 맞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우리들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 화이팅 해보자고요. 그런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그런 슈퍼휴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그런 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하면서 저도 여러분께 힘을 받고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영상 진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셨다면 또 제가 이런 조곤조곤 말해보는 컨텐츠들 종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